책 한 권을 훑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오피큐알입니다. 이번에 읽어볼 책은 놀이하는 인간입니다. 어릴 때는 주변에서 장난감을 못 사줘서 안달입니다. 하지만 뭔가 배워야 한다는 인식이 찍힌 나이가 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면 갑자기 노는 것은 죄악이 됩니다.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똑같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 분야에서의 성과는 일상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노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중독이라는 단어나 당연하다는 듯 간섭을 합니다. 노르베르트 볼치의 놀이하는 인간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2274 페이지까지 돼 있고요. 책 글씨나 상태나 어떤 양은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목차를 보면 이제 총 9장까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제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스포츠나 놀이, 어떤 도박, 이런 우연성의 놀이,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놀이에 대한 보편적인 시선과 그에 대한 반박으로 시작해서 이제 놀이의 정의, 기본적인 조건, 놀이가 삶에 필요한 이유, 그리고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뒷부분은 새로운 놀이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놀이는 즐거움이라고 누구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가면 사회적으로 좋거나 옳은 놀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법이 제정되고 특정 행위를 놀이라고 칭하며 강제하기도 합니다. 이제 저자 노르베르트 볼츠는 이런 현상이 절대 자연스럽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삶의 만족도를 저해함은 물론 사회가 너무 많은 부분을 개입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행복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고 강제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놀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립니다. 책의 순서나 구조가 명확하게 이를 좀 잡아주고 갔으면 좋은데 중간중간 좀 이렇게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놀이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놀이를 하는 세계와 현실 세계가 정확하게 분리되어야 하고 이 가운데 통로가 있어서 오가기는 쉬워야 합니다. 즉, 놀이에서의 결과가 현실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은 것들이 놀이와 도박, 그죠? 안 좋은 것들과의 비교가 여기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많은 놀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가 어떤 이 노르베르트 볼츠가 얘기하는 놀이인가 아니면 정말 중독이나 어떤 잘못된 방식인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잠깐 주가가 폭락을 했었다가 올라가는 시기에 주식을 많은 분들이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식을 넣었는데 더 폭락을 해서 내려갔을 때 그 내려간 것 때문에 내가 현재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면 주식은 놀이를 벗어난 거죠. 하지만 주식이라고 하는
놀이가 그렇게 왔다 갔다 뭐 굉장히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는데 뭐 내가 거기에 투자하거나 뭐 사용한 방식이 내 일상생활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아직까진 놀이인 겁니다. 아직까지 즐길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구분이 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도 놀이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놀이는 명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 그리고 이 명확한 규칙을 따라야만 하는 거를 자발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축구할 때 손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 규칙이 있는데 이걸 이제 이 놀이를 참여하려면 자발적으로 손을 안 쓴다는 거죠. 손을 쓰면 그 놀이를 방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자유롭게 놀이에 임한다. 게임에 임한다. 그러나 게임을 하겠다고 함으로써 나는 자발적으로 자유를 포기한다. 그리고 일단 놀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굉장히 간편해집니다. 많은 얘기가 필요 없는 거죠. 규칙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많은 어떤 의사소통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게임 많이 하시는 이제 롤을 보면 이 게임의 어떤 많은 룰을 서로가 숙지하고 있다면 5명이 뭐 의사소통이 길게 필요 없죠. 예를 들면 핑이라든지 그죠? 간단한 단어라든지 숫자로 어떤 의사소통이 가능할 겁니다. 뭐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놀이는 우연성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예상치 못한 이벤트, 예상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피드백도 바로바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비효율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허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게임을 하면서 뭔가 불편한 점, 아까 축구 얘기했다시피 손으로 공을 잡으면 안 된다는 점, 이런 식의 뭔가를 이겨내야만 하는 비효율성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된다는 거죠. 저자는 놀이를 이 정도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놀이라고 하는 게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놀이에 있어서 놀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피해를 주는 사람은 더 큰 피해라고 할게요. 더 큰 피해를 주는 사람은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놀이 자체에 대해서 어떤 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게 차라리 놀이의 규칙 안에서 속이는 사람이 놀이를 한다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놀이를 우리는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이 하는 놀이나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쉽게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이미 가미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런 식의 어떤 놀이라고 하는 거를 참여함으로써 분명 실제 생활의 어떤 현대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집단에 소속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집단은 어떤 나름의 규칙과 어떤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하죠. 계급이라든지 규칙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을 잘 지켜가면서 이 안에서 적응하는 게 게임이나 놀이에서 벌어지는 일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게임이나 놀이에서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사람은 현실 세계에서도 이를 적용시킬 수 있고 실제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자의 생각입니다.
또한 놀이는 이제 어떤 반복을 지향하죠. 같은 걸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을 지향하며 하고 현실 세계에서는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좀 충실할 수 있죠. 물론 이 감정에 충실하다는 거는 경쟁이 들어가는 대부분의 많은 놀이에서 나와 붙은 상대방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했다, 내가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사회생활 해보셨겠지만 사회생활에서 내가 잘났다, 내가 뛰어나다라고 표현하는 거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가만히 있거나 조용히 있는 걸 더 좋게 평가를 해주죠. 하지만 게임, 놀이에선 다릅니다. 놀이에서는 상대방에게 뭔가 그런 공격적인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노매너로 여러분도 다 아실 거고, 내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 내가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에 기뻐하는 거는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준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소된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이 어떤 창조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정신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낸다는 거죠. 놀이가 물론 어, 중독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놀이에 대해서 조금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중독이라는 단어가 특정 놀이에만 너무 쉽게 사용이 되는데, 이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몰입을 의미하는데, 사람이 살면서 무언가에 몰입하는 경험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맞춤값과 즐거움을 주는 행위이며, 이러한 몰입을 현실 세계에서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만, 왜냐면 뭔가 도전하거나 어려운 것들을 해결한다고 할 때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해서 실패해도 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사실 사회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현실에서는. 하지만 게임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점과 더해지면서 이 몰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물론 중독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너무 쉽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특정 놀이에 대해서만. 이 책의 저자가 이 책이 그리고 재미를 더해주는 것 부분 중에 하나는, 저자는 처음부터 인정합니다. 놀이는, 놀이라고 하는 거는 무의미한 것이다.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뭔가를 즐기고 즐거움을 얻고 그 안에서 뭔가를 도전하고 그 안에서 끝내는 것이 놀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에 놀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이 너무 힘든 현실 상황을, 현실 생활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면서요. 책의 내용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고요.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놀이가 있으신가요? 네, 어떤 놀이를 하고 계신가요? 그 놀이를 할 때 주변의 반응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이 놀이를 하는 거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을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그리고 이런 주변 반응이 어느 나한테 반발로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렵습니다. 제 친구들을 봤을 때는 결혼하면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아직까지 내 시간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성인이 되면 부모님의 눈이나 손에서 좀 어느 정도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놀이를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결혼하면 또 다른 어떤 가족이 생기는 거고 또 다른 동거인이 생기는 거라서 또다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과 같은 어느 정도의 그런 조율이 필요한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자도 얘기다시피 놀이라는 것 자체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는 놀이를 누군가한테 내가 타당성을 설명하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저한테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책은 많이 읽는 것보다 맞는 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맞는 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비큐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